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아주 어제부터 칼바람이 더욱 강해지는데 오늘이 가장 추운 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온 잘 챙겨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트럼프 타코가 나타났죠. 네, 유럽에 대해서 관세 때리지 않겠다. 네, 이 이야기가 저희가 어제도 이제 트럼프는 타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보여준 하루였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막판에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다음에 나스닥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 S&P 500도 1.2까지 오르는 모습, 네, 나스닥도 1. 몇 프로씩 오르는 모습,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무서운 미국 반도체 5인방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제가 좋아하는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AMD,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5개 5인방이 10% 가까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 두 가지 효과죠. 일단 반도체 셔티지 플러스 미국 정부의 보호 육성체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크게 한 방을 날리고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온 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샌디스크는 500달러를 이제 쳤어요. 시총 1000원까지 가보자 이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현대차와 알테오젠이 병주고 약 주는 거죠. 네, 현대차 80만 원까지 이제 100만 원까지 나왔는데 현대차, 알테오젠은 이제 2%. 네, 로얄티 2%. 우리 옛날 적이 생각나죠. 한미 약품에 박살났던 거 뒤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연구해야 될 것도 많은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1.6, 나스닥은 1.72, S&P 500은 1.5 계속 상승을 하면서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EU 관세 전격 철회, 그린란드 합의 틀 마련하겠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기술주와 은행주도 동반 반등을 했다. 트럼프 머지않아 연준 의장을 발표할 것이다. 증시는 2배 오를 것이다. 어제 증시가 좀 주춤하니까 트럼프가 또 타코로 가는 거죠. 미 대법원 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의 제동, 연준 독립성 우려,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에 대해서 연준 독립성 우려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호실적 불구 전망 부진에 하락을 했다. 52조 신저가 넷플릭스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모습. 네, 워너브러스를 사는데 비용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트럼프 신용카드 이자 상한을 재촉구했다. 한 10%로 하자. 다이머는 80%가 신용이 끊길 것이다. 이것마저도 만약에 10%로 제한하면 전혀 이제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들이 신용의 카드론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네, 그만큼 줄여버리면 줄이는데, 그러면 미국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을 이것마저도 쓸 수 없는 상당히 큰 오히려 정책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국민 80%가 신용이 끊길 것이다. 이건 재앙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 현실에서는 이게 맞는 거죠. 오늘 제 눈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조용히 달러 자산에 대해서 다각화를 만들고 있다. 달러 자산에 대한 이제 캐션마크를 강하게 치는 거죠. 달러가 외환시장 거래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오랜 기간 주장해 오고 있지만 아메리카는 조용히 또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금이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메리카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이 미국의 욕심과 그리디로 인해서 다들 고개를 좀 돌리고 있는 새로운 자본시장의 재편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요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그림이 본인 스스로 올렸다는 게 충격적이죠. 네, 상당히 뭔가 이 아저씨가 생각하는 건 뭘까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결국 이건데 예? 여기에다가 그린란드에다가 아이언돔을 설치하면 러시아를 완전히 견제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는 것보다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1월 28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테슬라가 발표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수요일, 메타도 수요일, 애플이 1월 29일,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도 29일 날 실적 발표죠. 알파벳은 2월 4일, 아마존 2월 5일, 엔비디아 2월 25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그 다음에 우리 SK하이닉스.
아마 샌디스크도 21일인가 21일이 지났죠. 곧 실적 발표를 한다고 들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미국 금융지표 및 주가치 한번 봅시다. 달러는 0.08% 소폭 강세 98.520. 달러가 크게 약세로 간 건 아니에요. 네, 100에서 9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다. 원달러는 1% 하락해서 1465.91까지 강세의 모습. 엔달러도 158.24. 엔화는 약세네요. 소폭 약세. WTI는 0.3% 상승 60.54달러. 금 가격은 1.8% 상승했는데 4,851달러. 대단합니다. 은은 오늘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93.22달러. 미 국채금리 한번 볼까? 2년짜리는 3.587, 1bp 하락. 10년짜리는 4.267, 2.8bp 하락. 세상이 좀 시끄러우니까 약간 또 미국의 국채로 몰리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알파벳은 1.18% 상승 326달러. 이게 4시 반 정도 가격이니까 지금은 종가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1.74 426달러. 엔비디아는 1.73% 상승 181달러. 제가 거의 다 박스권 트레이딩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테슬라, 엔비디아 다 박스권 트레이딩이라. 오라클은 마이너스 4.81 171달러. 대책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팔 수도 없고 이제 기다려야 견디셔야 되죠. 오라클은 견디셔야 됩니다. 브로드컴도 브로드컴은 하락 1.72달러 320달러. 얘도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하면 되죠. 300달러 근처에 사서 350달러 정도에 팔면 되지 않을까. 박스권 트레이딩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팔란티아는 마이너스 3%, 애플로 0.36, 마이크론이 오늘 저쪽 5.42, 막판은 좀 종가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인텔은 9.28, 53달러, 제가 목표로 했던 50달러를 뛰어 넘어가네요. 네. TSMC 0.07, 샌디스크 7.43인데 지금 10% 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네, 500달러가 넘어버렸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6개월간 거의 1000%가 올랐죠. 1년간 539%, 3개월간 226%. 네. 샌디스크 사신 분들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 네. 웨스턴 디지털도 8.1%나 올랐습니다. 지금 9%, 10%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라인일리 2.41. 제약바이온티스 이야기 해드릴게요. 노보노디스크 마이너스 4.2, 58달러. 며칠 여기서 반짝하더만 다시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네요. 좀 아쉬운 모습. 네, 경구용 치료제가 좀 아쉽네요. 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33% 하락, 88,500달러. 금이나 이런 쪽이 가니까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는 거죠. 네, 이더도 2,932달러로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 뉴스케일 파워 원전은 1.39, 오클로는 2.57 소폭 하락. 네, 코이브가 많이 하락했으면 6.13%. 네, 크게 하락을 했네요. 아이온큐 마이너스 8.35, 니게트 마이너스 8.68. 양자컴도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좋아하는 우주 항공도 좀 무너져요. 네, 로켓랩 마이너스 5.71, 84달러. 목표가 거의 100달러였는데 150달러 받네요. 네. 좀 참고 견뎌봅시다. 소폭 줄이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소폭 줄이자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올라오면은 90달러 정도 오면 좀 줄이자. 네, 사이드 스페이스도 13.72. 그다음 플래닛 랩도 8.43% 하락하는 모습. 오늘 전체적으로 우주 항공이 조정을 받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사야 하나 이게 영원한 우리의 숙제이고 항상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한국 시장에서는 가스관 사업, 로봇, 원자력, 전력설비 이 네 개의 섹터가 크게 올랐죠. 원자력 어제 그제 계속 오르고 있고 로봇도 마찬가지이고 전력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로메카, 휴림노보, KNR 시스템, SBB텍 그렇죠. 휴림노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뉴로메카까지. 네, 원자력은 우리기술, 우진, 한텍, BHI, 위드텍, 네, 전력설비, 재룡산업, 보성파워텍, 삼양전기, 서전기전. 가스관은 대동스틸, 하이스틸, 화성밸브, KBI, 동양철, 휴스틸인데 가스관사보다는 로봇, 원자력, 전력설비. 이 중에서 추가로 계속 가는 것은 로봇과 원자력 발전은 더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로봇은 이제 서서히 좀 줄이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로봇은 제 생각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자. 뉴로메카도 그렇고. 자, 알테오젠부터 이야기 좀 해봅시다. 알테오젠. 어제 이제 난리가 났죠.
네, 알테오전이 어제 이렇게 이제 거의 몇 프로가 빠졌나요? 네, 22.35%가 하락을 하면서 37만 3,500원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 완전 충격 그 자체였죠. 네. 급락의 결정적 이유는 기대와 다른 계약 내용이었다. 기대와 다른 계약 내용. 어제 오전이죠.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와 신규 기술 이전을 계약을 공시 제로를 하지만 주가는 공시 직후 오히려 수직 낙하했다. 4천억의 에러였는데 로열티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로열티가 기존의 1조 9천억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Q가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살짝 신뢰감이 금이 가는 거지. 여기서 일타로 한번 두들겨 맞고 계약 규모에 실망을 한 거죠. 네, 조 단위였으나 약 4,100억. 그다음에 이제 우리 키트로다의 로열티를 비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 버린 거죠. 2% 수준. 아니 박순재 대표 맨날 5% 정도라고 맨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까봤더니 2%밖에 아닌 거 아니야? 네, 이런 것들. 이 사람 말이 신뢰감이 있나? 이 생각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약간 공포감을 줬던 것 같아요. 네. 2%는 정말 적은가? 이런 또 이제 반론을 하신 분들은 이건 이제 나중 이야기이고, 네. 시장의 오해와 과잉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케이스를 우리 옛날에 한미약품 케이스로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오르죠? 이게 한미약품이 2015년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016년까지, 17년까지 거의 10배가 오른 거죠. 약 10배가 올라간 거죠. 8만원부터 시작해서 70만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다가 23만원까지 하락하는 모습. 근데 이때 왜 하락을 했나? 한미약품이 왜 이때 하락을 했나?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2016년 9월이다. 그때 저도 제가 18억 정도 제 펀드에 들고 있었는데 그날 아주 뭐 멘붕이 나는데 2016년 9월 전설의 늑장 공시 사태 신뢰가 붕괴했다. 많은 분들이 2015년 연장해서 2015년 베링거 인겔하임의 기술 수출 공시를 했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효과가 나가지고 마이너스 18% 급락한 게 있었는데 그래도 에러를 하니까 이 베링거 인겔하임에 대한 기술 수출이 2016년 9월 약 1년 2개월 있다가 계약 파기가 있었는데 이걸 늦장 공시를 한 거고 제넨텍 호재를 먼저 공시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호재의 사람들이 샀다가 늦장 공시한 거에 이제 충격을 받고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 저도 그날 멘붕이었던 기회가 납니다. 9월 29일 장 마감 후 미국 제넨텍과 1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재팍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30분 뒤에 베링거 인겔하임, 2015년 7월에 맺었던 베링거 인겔하임에 대해서 계약 파기, 기술 반환 사실을 뒤늦게 공시를 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약 30% 손실이 났는데, 그러면 이 당시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왜 에러를 돌려줬느냐, 계약을 파기했느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한미약품이 베링거 인겔하임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이유는 그때 이게 이제 폐암의 3세대 폐암 신약 3상이었는데 경쟁 약물 타그리소가 먼저 시장에 출시가 된 거죠. 한미약품의 올무티닙, 올리타는 3세대 폐암 신약이었는데 강력한 나이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먼저 시장에 나오면서 이제 경쟁 약물에 특별히 뭔가 뛰어나지도 않는데 3상에 돈 들어갈 것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링거 인겔하임이 일단 계약을 파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속도의 차이, 타그리소,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스가 이미 3상을 마치고 전 세계 40여 개국에 판매를 시작한 반면 우리 한미약품의 올무티늄은 이제 막 3상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베링거 인겔하임 입장에서는 지금 수천억을 더 투자해도 시장을 뺏는 게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임상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라 해서 피부가 개사되는 암 신약은 항상 부작용이 있는데 이렇게 심하게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이건 글로벌 기준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좀 받았던 게 아닌가. 항암제 부작용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지만 경쟁약물 타그리스라는 훌륭한 대안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망사고까지 터진 약을 글로벌 임상 3상까지 돈 들여서 끌고 가는 게 무리다. 베링거 인겔하임이 이렇게 결론을 냈고
이제 시장에서 계약을 파기한 거죠. 한미약품과. 그래서 한미약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뢰성, 이 트러스티. 박순재 대표이사가 이 신뢰성을 뭉개뜨린 게 아닌가. 물론 한미약품과 같은 그러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신뢰성의 위기가 우리 알테오젠의 가장 큰 이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에로를 하면 로얄티 얼마 받을까 이걸 까보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흥분해서 에로를 했다고 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시장에서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에로를 작업을 하는 애들이 몰락이 일어났다. D&D 파마텍도 어제 10.7이나 빠졌죠. 3조 4,810초까지 D&D 파마텍도 주가가 하락했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랑했던 ABL 바이오도 11.89%나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에로로 장사하는 기업들이 전부 위기에 좀 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뉴스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현대차 그룹이 기염을 토했죠. 네. 피지컬 AI 기업으로 정체성이 변화되고 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선보인 아틀라스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죠. 생산성의 혁신. 2028년부터 현대차가 연간 3만 대 양산 계획이다. 그렇죠? 네. 완성차 제조를 넘어 인공지능과 하드웨어가 결합된 피지컬 AI로 가는 거다. 구글 딥마인드와도 협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죠. 네. KB증권에서 파격적으로 8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가치를 산정한 80만 원을 가치를 산정한 근거를 보면 기존 자동차 기업 가치 69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수 35조 원을 더하고 휴머노이드 활용을 자용한 자율주행의 가치 파운드리 비즈니스 확장성 60조 그러면 90조 거의 150조 정도 되는 거죠. 네. 지금이 이제 거의 100조인데 향후 50%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16%, 17%씩 현대차가 상승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그나마 반도체들이 좀 주춤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걸 대안으로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이 틈사기를 삐집고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희소식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112조 4,120, 150조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150조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자. 현대모비스도 44조까지 올라왔네요. 네. SL도 3조 990억. 네. SL이 어제 상당히 좋았는데 제가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SL의 장점을 이야기를 했죠. 네. 현대차 로봇의 밸류체인의 핵심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다. 로봇 피지컬 AI. 오늘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애틀라스 양산 계획으로 급등하면서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SL도 크게 상승했다. 어떤 부품을 공급하느냐? SL은 이미 4조 보행 노벨 스팟의 레이그 모듈과 물류 로봇 스트레치 등의 램프 등을 공급 중이다. 스트레치와 스팟의 모듈과 램프를 공급 중이다. 올 상반기부터 현대차 로보틱스 앱의 자율이동 로봇과 힐 구동 액추레이터 등의 본격적인 양산 공급이 예정돼 있어 단순 부품 사업을 넘어 로봇 모듈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네, SL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은 한 5조까지도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5조, 4조를 걸친 다음에 5조인데 4조 도달하면 그때 고민하시죠. 네, 한번 좋은 종목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한번 봅시다. 로봇. 하이젠 RM 2조 2천. 지금 로봇주의 대장주들이 이제 2조들을 다 돌파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목표는 3조다. 네. 3조까지는 로봇주들이 거의 갖다 놓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휴림 로봇은 시총 2조 5천억에도 3조에 거의 다 왔죠. 휴림 로봇. SP도 2조 4천. 전부 3조 근처에 와 있습니다. 3조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뭐 결론은 없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돌아설 것 같은데 반도체가 좀 돌아서줘야 되는데 노봇과 현대차 그룹으로 돌아서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좀 약한 면이 있죠. 하지만 오늘 미국 반도체 5인방의 무서운 상승이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SK 하이닉스 1월 29일 실적 발표가 중요한데 이미 많은 부분이 선반영된 건 사실이에요. 미래 가이던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곧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반도체, 자동차, 로봇 이 세 섹터에서는 뛰어내리지 말자. 바이오는 어쩔 수 없다. 지금에서 오늘 정도 기술적 반등을 오면 한 30% 정도는 좀 줄여주는 게 어떨까? 바이오는 제 생각이 좀 줄이자. 그리고 남은 70%는 놔두고 또 기다리는 거죠. 이게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떤 센티가 긁혔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는 여러분들 저는 좀 팔자, 어제 좀 줄이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스터디 모임 하죠. 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다음 달 투자 전망과 관심 종목 이 세 개로 우리나라 유명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운 아침입니다. 하지만 돈 벌러 가야죠. 네, 옷 두텁게 잘 차려입고 건강 유의하시며 멋진 하루, 돈 버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